애국기업 소개해드리는데요. 이번엔 대리운전입니다. 50 대리운전 앱을 설치하십시오. 플레이스토어에 50 대리운전 검색하세요. 10,000원이 바로 적립됩니다. 이용하실 때마다 10% 적립되고요. 추천할 때마다 2,000원 적립됩니다. 지금 설치하면 바로 10,000원이 적립되는 겁니다. 애국기업이니까요. 애국순찰팀의 한경구 단장 모셨는데요. 네. 그 국힘당의 공천이 뭐 평가가 그런대로 잡음이 없는 네. 것 같으면서도 뭔가 안으로 깊숙이 들여다보면 조금은 뭐 문제점은 좀 발견되고는 있습니다. 네, 사실 전체적으로는 뭐 무난하게. 네, 무난하죠. 네. 네, 역대 뭐 우리 정치평론 하시면서 박사님이 더 잘하시지만 어떤 그 과거의 보수 정당의 공천보다도 잡음 없이 무난하게 진행되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제 어느 정당이나 어떠한 현안에 있어도 이제 그 정책을 펴다 보면은 또 공천을 하다 보면 오개티는 있거든요. 네. 뭐 내일 또 국민의힘 앞에서 연수 의뢰 그 출마했다가 아예 그냥 컷오프된 민경욱 지지자들이 이제 와서 조금 항의차 방문한다 국민의힘을 그런 얘기들이 이제 그건 나오고 잘못했어요. 네. 네. 그러면 아예 국힘당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알레르기를 보이고 부정선거를 방지하는데 온 힘을 바쳐 싸운 사람을 말하자면 등한시한다는 거는 부정선거에 겁을 먹고 있다 이렇게도 봐지기 때문에 그거는 공천이 잘못된 겁니다. 저는 사실 그 어느 때보다도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 그래도 그 선거 관리 또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나마 진척을 보였다는 거는 높이 평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로 인해서 뭐 노종이가 사퇴하고 노태하기가 사과하고 뭐 이런 끌어내고 또 최근에도 이제 사전선거의 그 관리인 직임 문제 이런 거 법대로 해라는 그건 상당히 그 이봉규 박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그 제여의 밖에서의 목소리가 그동안 수년간 이어오면서 분명히 제도권 국민의힘도 움직이게 만든 것은 분명히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 문제는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지난 그 김기현 당대표 이전에 그 전당대회 때 우리 보수 유튜버라든가 아스팔트 세력들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예 그냥 그 자체 서류 검토해서 컷오프 시켜가지고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연장선상에서 봐요. 민경욱 전 의원이 과연 이 아스팔트에서 우리 현장에서 우리 시민사회와 함께 목소리를 그렇게 드높이는 그런 활동을 안 했더라면 이렇게 우리가 되돌아볼 수밖에 없는 것이 단순 부정선거를 외쳤다고 해서 컷오프? 이건 정말 우리가 대노해야 되는 일이고요. 네. 더 나아가서 조금 우리 그 보수 쪽에서는 우리 시민사회 영역을 인정 안 하려고 하는 애써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게 좀 매우 안타깝고. 아니 민경욱 대표뿐만 아니라 네. 시민사회에 대한 뭐 예우 뭐 꼭 해달라는 것보다 좌파들은 시민사회에 뭐 엄청 그 뭐 공천이든가 그럼요. 어드밴티지가 있잖아요. 예. 이건 어드밴티지가 아니라 디스어드밴티지 아예 오히려 점수를 깎아버려요. 네. 오히려 멀리 맞아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 당대표 경선 때도 신혜식이 서류심사에 탈락시키고 뭐 강신업 변호사도 서류심사에 탈락시키고 네. 이렇게 겁을 먹어요. 이 아스팔트에서 있던 사람들을. 맞아요. 그래서 지금 아예 그냥 박사님 지적하신 대로 소통 자체를 거부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결국에는요 그 지금 우리 시민사회도 그렇고 제도권의 국민의힘도 그렇고 서로가 다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민경욱 의원이 공천을 받냐 안 받냐는 차치하고 네. 기회의 균등 그게 공정 아니에요? 그렇죠. 예, 기회야 그리고 공정한 그 심사 이것이 국민의힘 공당이고 집권 여당이 보여줘야 되는 솔선수범해야 되는 모습인데 이게 다른 지역보다도 민경욱 연수 을 지역구에서 잡음이 나오는 게 다른 곳의 여러 곳 잡음보다도 더 마음이 아프다 하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번 공천이 저는 의외로 굉장히 잘 되고 매끄럽고 많은 분들의 지지를 얻고 있고 또 상당히 인지도와 지명도가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백의종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서 우리 총선의 분위기가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고 그것이 여론조사로 직접 나오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 오늘 제가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네, 누굽니까? 네, 물론 이제 그 공천이라는 게 여러분들 이렇습니다. 공천관리위원장을 예수님이 해도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럼요. 부처님이 해도
이슬람교나 또 저 기독교에서 항의하고 또 예수님이 공천관리위원장을 해도 뭐 불교나 힌두교에서 반대급부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공천은 100%는 아닌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공론화된 얘기만 제가 하자면 어제 그 홍문표 의원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꽤 많은 그 언론 기자들이 와요. 근데 이제 이 지역구가 홍성 예산인데 여기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양지 중에 양지입니다. 여기는 강남 이상이에요. 지금 뭐 그럼요. 박진 의원이 강남을 내려놓고 당의 권유대로 지금 서대문구 을루 갔잖아요. 거기는 험지죠. 험지죠. 우상호가 있고 뭐 거기는 험지예요. 예, 거긴 정말 험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태영호 의원이 구로 을루 가고 험지거든요. 예, 박영선이 있던 그런 결단을 내리는 모습 보면서 지금 박사님도 고무적으로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게 이번 총선은 정말 우리가 해볼 만한 선거구나라고 느끼던 차인데 홍성 예산은 그 강남 태영호와 박진 의원이 있던 데보다 어찌 보면요 더 양지예요. 양지라는 건 뭐냐면 뒤집어 얘기하면 아주 당선 유력 지역을 양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이에요. 대통령실 출신들이 양지를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고 그 얘기를 받아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정영환 공관위원장이 그걸 실천합니다. 공천 보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단수공천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측근들 뭐 여러분들 단수공천자 거의 없어요. 다 경선이에요. 예, 사무총장까지 다. 이런 분위기가 되는 와중에 지금 이제 그 여러분들 심한 시계 만개 그래서 배포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막 나오면서 언론에 뜨거운 감자로 시계가 대통령 시계가 장난감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시계 만개를 뿌렸다라고 하면서 그걸 또 이제 강승규 시민사회수석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어제 기자회견 보면서 홍문표 의원도 이런 것들이 연세가 가장 많은데 우리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이런 거는 좀 노예하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문제 제기하는 내용 중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어요. 80대 20. 물론 역선택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시기적절하지 않은 게 홍문표 의원이 지금에 와서 어차피 시계추는 던져졌고 출발선상에 있는 조건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253개 지역구. 근데 이제 와서 어제 지금 경선 한참 진행되거나 끝났는데 역선택 반지 조항 이거 문제 제기한다? 저는 거기에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이것은 어찌 보면 시기를 물론 2달 전이나 한 달 전에 하면 의미가 있는 얘기인데 이제 한참 뜨겁게 진행되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는 이런 거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다. 또 하나 물론 사전선거 운동이라든가 그리고 뭐 식당에서의 향응 제공 이런 것들은요. 지금 선관위가 조사에 들어간 것 같은데 이러한 모든 부분들은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도 그렇고 용인도 지금 김대남 씨 있는 쪽도 시끄럽고 그러는데 저는 냉정하게 대통령과 지금 공관위를 생각한다면 특단의 결정을 내려서 우리 시민사회에서는 사실 이렇습니다. 그 홍성 예산에요. 전략공천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예. 예. 누구를 하는 게 아니라 정영환 공관위원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전략과 전술적으로 의논하셔가지고 그런데 저는 뭐 누구라고 딱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다 잘 아는 이러한 분들이 지금 어렵게 경선에 들어가신 분도 있어요. 구자룡 변호사 경선입니다.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 사실 일당배가 아닙니까? 그런 자리에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 공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전 투구가 되면서 볼성사 나온 장면이 되면서 대통령이 굉장히 대통령실에 오히려 이 지지율을 깎아내리는 이러한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참 웃기는 얘기인데 시만살이라는 그 준말이 이 신조어가 나왔어요. 시만살, 시계 만개 살포. 예? 그 여러분들 어떤 특정 그 회합이나 어떠한 행사에 10,000명이 있다고 그래서 대통령님의 기념시계를 10,000개를 다 준다? 이건 전 세계에도 없습니다. 예? 이게 장난감이 아니에요. 누가 누구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승규 씨의 얘기에 본인의 얘기에 의하면 자기가 시민사회 수석 재직 시절에 그 업무의 그 일환으로 자기 본연의 그 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대통령 기념식에 10,000개를 배포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기에 대한 그저 언론사나 뭐 기자들이 출처를 대라. 그거는 밝혀야 된다. 누구한테 줬는지. 그렇죠. 네. 누구한테 줬는지 그리고 향응을 베푼 것도 업무의 연속선상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시간적 배경이 시민사회 수석 시절이냐 아니면 나와서냐. 그런데 이제 왜 이게 까마귀 날짜 뭐 배 떨어진다고 오해를 받을 만한 것이 사전에 기획된 지역구 선택 아니냐. 홍성 예산 원래 이제 마포 갑에 있으셨잖아요. 강승규 수석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그래서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미 가서 지역 주민들을 대통령실로 부르고 뭐 이러면서 이게 여러분들 오비 일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해명의 책임은 강승규 수석에게 있고 또 홍문표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확대 해석하면서 이제 와서 역선택을 얘기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당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문제 제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 출신들 수석 이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페널티를 감산제를 같이 넣자. 정영환 공관위원장도 그런 뉘앙스를 얘기하신 적이 있지 않느냐. 3선 4선만 페널티를 먹이는 게 아니라 지명도와 인지도가 높여 있는 대통령실 출신들도 최소한 행정관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수석 이상들은 상황에 따라서 경선 때만큼은 단수공천이나 전략공천자는 제외고요. 경선 때만큼은 같은 스타트점에서 출발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에 대해서 뭐 비평할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역선택 방지 이거 이제 와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여론조사 다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전 투구밖에 안 된다 하는 문제 제기를 제가 또 하는 거고요. 또 한 군데가 이제 또 이 분당을이에요. 분당을이 김민수 대변인과 그러니까 국민의힘 대변인과 대통령실 출신 대변인이 붙는 겁니다. 이게 두 사람의 경선인데 이 김은혜 경기도지사 출마했다 아깝게 분패하신 우리 김은혜 대변인과 이제 김민수인데 이러한 부분에 우리가 조금 이제 오게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김은혜 정도의 인지도라면 지금 백이종군하고 험지 격전지를 지금 자청해서 가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박사님. 그분 중에 한 분이 김은혜 씨가 되셔도 충분한데 이 두 분이 동력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근데 분당 갑에는 이제 우리 안철수 후보가 단수공천 됐고 여기 두 분이 이제 함께 경선하는데 누가 떨어지더라도 좀 아쉽다. 아까운 카드지. 네, 박사님. 둘 다 아까운 네. 카드. 누가 떨어지더라도 그 교통 정리를 좀 잘해서 그 나머지에서는 딴 데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은 일타이매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예, 그러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사실 이게 공천이라는 게 여러분들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뭐 저 역시 마찬가지고 누가 가더라도 반대급부는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박사님이 보실 때는 지금 국민의힘의 이 공천 지금까지 다 되지는 않지만 3분의 2 정도 그래도 됐잖아요. 지금까지 우리 박사님은 몇 점 정도 냉정하게 한 뭐 70점. 와, 생각보다 많이 주신다. 70점 정도. 뭐 왜냐면 그 나머지 30점 이제 왜냐면 보수 우파의 그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은 먹어주고 들어가는 거예요. 무조건 잘못해도 좀 인센티브를 줬나 보다. 잘못해도 전 60점 이하는 못 주잖아요. 맞아요. 아무리 개판을 쳐도 지난번 그 누구예요 저 김용호가 개판을 쳐도 60점 이하는 못 주니까 그때도 60점 60점은 줬잖아요. 왜냐면 개판을 쳐도 그거 당을 깰 수는 없으니까. 결론은 빵점인데. 네, 그게 빵점인데도 그러니까 먹어주고 들어가고 70점이라는 게 굉장히 박한데 왜냐하면 제 판단에 윤석열 대통령만 힘 빼고 다시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근들만 다 불이익을 당하고 중진들이 지금 컷오프된 게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지난번 4.15 총선보다도 훨씬 적습니다. 그럼 말로만 혁신 하는데 중진들 다 하고 결국 대통령실에서 온 사람만 다 불이익을 주고 그럼 뭐 윤석열 힘 빼기하고 한동훈 힘 살리기 하는 공천이냐?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럼 김경률이는 사퇴 내지 않았느냐? 아니 정청래하고 여론조사 12% 차이 나니까 지가 꼬리 내리고 도망간 거지. 거긴 나가라고 그러는 거야. 나가 지금 이래도. 거기 나가고 비대위원 사퇴 내라니까 비대위원 꽉 잡고 앉았고 거기를 도망가 놓고 우리도 구색 맞춘 거 아니냐.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불만이 지금 말씀하신 시민사회. 네. 좌파 같으면요 업어줘요. 업어주지는 못할 망정 공정한 기회를 줘야 되는데 아예 민경우 의원 등 그냥 아주 개박살을 내니까
그런 거 저런 거 해서 그래서 많이 주는 거예요. 70점이면. 30점이면 그래서 근데 뭐 김영호 공관위도 60점 줬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 뭐 70점 많이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사님이? 거기보다 조금 더 준 거야. 그렇죠. 거기보다 10%더 줬는데,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박사님의 이렇게 지금 박사님 원래 이 그런 예민한 부분 말씀 안 하시는 편인데 오늘 아주 그냥 공천 지금 이제 40여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러한 얘기들도 우리 제도권에서 좀 귀담아 들어주셔야 되고 저는 이렇게 봐요. 이번에 그 공천을 보면서 뭐 어찌저찌 됐든 간에 3선, 4선, 5선들이 그 지역구를 변경해 준 거, 예, 서병수, 김태호 등등해서. 그런 건 잘했어요. 그런 건 정말 높이 평가해요. 예. 거기서 점수 딴 거예요. 예. 그거 그렇게 안 하니까 과거에 홍준표가 무소속까지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구 바꾸라니까, 나 싫어. 그냥 하얀 잠바 입을 거야. 그건 잘했어요. 그 홍준표가 그럴 정도로 여러분들 아시죠? 그때 우리가 얼마나 볼썽사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요즘에는요, 이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 와서는 지금 박사님도 극찬을 했지만, 그런 건 잘해요. 잘했어요. 태영호 구로울 가고, 박진 잘했어요. 시끄럽지. 싸우지도 않아요. 받아줄게. 서대문구를 내가 가마. 저도 깜짝 놀랐고요. 박사님도 지금 극찬하잖아요. 이렇게 달라졌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총선은 희망이 보이지만 단 하나 제가 오게티라고 100점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좀 시민사회라든가 그리고 좀 연대하고 연동할 수 있는 데하고는 좀 소통도 좀 하고. 맞아요. 예. 그래서 이 전략적으로 물론 우리가 저쪽 상대당이 뭐 간첩이든 누구든 뭐 너도 오고 뭐 가짜 촛불도 오고 다 그래서 급조된 이런 비례정당 만드는 거 저는 그거 온당치 않다고 봐요. 그러나 정상적인 궤도에 있는 뭐 자유통일당도 되고 자유민주당 고용주 대표도 되고 뭐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기회를 주려는 게 아니라 최소한 의견 조율 그 정도는 좀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아쉽고 그리고 지금 박사님도 했지만 분당 을 같은 데는 2명 다 인재예요. 김민수라는 사람도 대변인으로서 상품 가치가 있고 김은혜 전 대통령실 대변인도 상품 가치가 충분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두 사람이 경선에 붙여놓으니까 이게 본선 가면 아무래도 스크래치가 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략 단수 공천을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조금 전략을 가지고 좀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서 오늘 박사님 시간에 제가 좀 한번 재원을 하게 돼요. 잘 정리해 주셨어요. 네. 지금 시민사회 얘기는 민주당하고 지금 정의당 있잖아요. 네네, 정의당. 거기는 정의당인가 어딘가 거기도 정리를 한 군데를 해줬어요. 지역구죠. 지역구를 민주당이 후보를 안 내고 거기 단수로 내게 해줬어요. 그거는 한석을 준다는 거예요. 그쪽에.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국민의힘에서 예를 들어서 상징적인데 안정된 데 있잖아요. 영남이라든데 이런데 한 군데 정도는 안 내고 자유통일당에 하나 내서 이렇게 협력하는 모습을 한 군데만이라도 지역구에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무슨 소통이 되고 연대가 되지. 아니 무슨 니들은 이제 군소정당이니까 꿇어. 그냥 무조건 아스팔트에서 도와주기만 해. 그러면 도와줬는데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한석 정도만이라도 양보를 해줘야 돼. 쟤네들은 오늘 뉴스 보세요. 한석 양보했어요. 민주당 공천 안 합니다. 그리고 정의당인지 민주당인지 거기 하나 주더라고요. 제가 어제도 계속 이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행보에 함께 조력하면서 근접 취재를 해보니까 어제도 광진구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오신환 후보, 김병민 후보가 광진에 다 나왔죠. 고민정의가 있는. 근데 제가 직접 체감하고 또 거쳐서 기자들에게 귀동냥을 해보면 왜 우리 자유파는 그렇게 위성 정당들 그리고 뜻을 같이 하는 정당들과 소통이 안 되고 단절되느냐. 제가 이봉규 박사님 방송에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사람이란 그렇습니다. 소통하고 조율하고 합의함에 있어서는 일단 서로의 신뢰가 밑바탕에 깔려야 되고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한동훈 비대위는요. 한석 아닌 세석까지도 양보 비례정당도 함께 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는 확실하게 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저도 시민사회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말해 고용주 대표님, 자유통일당이 있는 정광훈 대표님 등등해서 또 우리공화당의 조원진 대표님 있잖아요. 이 분들이 전제적으로 지금 이봉규 박사님 옆에 황교안과 있듯이 이런 시스템이 돼야 돼요. 같이 소통이 되고 그렇죠. 한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그걸 준비를 해놓고 큰 집에다가 우린 이렇게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 협상의 어떤 스토리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냉정하게 볼까요? 지금 박사님 옆에 황교안과 있듯이 전광훈 목사님 옆에 고영주나 조원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그러면 맞아요. 세 분이 그거부터 단합을 해야 예, 돼. 세 분이 다 몰려가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 예, 맞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봉규 박사님 얘기 따로 듣고 황경구 얘기 따로 듣고 이래야 될 지금 시간적 여유도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먼저 모양을 갖추고 그리고 지금 이봉규 박사님이 얘기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필하고 그 사람들이 대화 창구를 하나로 만들었으니까 그래요? 그러면 항상 정치나 뭐든지 물밑 교섭이 있잖아요. 맞아요. 얼마든지 되거든요. 그리고 쉬운 얘기로 직접 못 보더라도 오늘 이봉규 박사님네 방송 뭐 하지? 차에서라도 비대위원장이 이런 얘기들 여기 시민사회가 이렇게 이런 거 그러면 훨씬 더 얘기거리가 근접해요. 예, 조율도 빠르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감히 말씀드리면 우리 시민사회 어른들이 또 주도적 역할을 했던 각각의 분들이 사실 그분들끼리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갖춰놓고 얘기한다면 박사님도 맞아요. 돕고 저희도 돕고 우리가 하나로 푸싱하죠. 그리고 국민의힘에 당연히 지분 아닌 지분을 요구하죠.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도 조금 냉정하게 보면은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런 점들이 빨리 시급하게 좀 조정이 됐으면 잘 좋겠어요. 정리됐네. 네. 군소정당들 우파 군소정당들이 우선 단합하고 그다음에 큰 집인 국민의힘은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해주길 바랍니다. 한경구 단장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